자, 반갑습니다. 돈 되는 부동산 읽어주는 채널 랜더멘토 TV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울산의 김두겸 시장이 공약,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개발제한구역 해제, 규제 완화 쪽에 대한 것을 제가 방송으로 이렇게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제가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에 투자 공식이 있다, 그리고 정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뭐 정석이라고 책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랜더멘토가 그동안에 37년 동안 부동산만 쭉 해오면서, 과거에는 그냥 털퍼니 같이 이렇게 부동산을 투자해가지고, 저도 한두 번 실패를 했죠. 근데 이제 결국은 부동산은 도시계획이다. 이제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고, 그 해제되는 지역에 또 재척되는 데가 있고, 이런 것들이 도시기본계획에 다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역구로 해서 또 이제 이런 SOC 사업을 해서 도로가 나면서 또 그 지역이 또 단절되면서 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그런 동네가 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공식을 이야기를 이제 해보겠는데, 첫 번째 이제 가장 개발제한구역은 첫 번째는 국가사업이나 지자체 사업으로 공익사업에 의해서가 해제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총량계에서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약 개발제한구역 전체의 한 20% 가까이 정도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이제 제2의 코델타시티 320만 평, 또 그리고 이제 제2센텀 또 여기하고 또 복합유통산업단지 이런 데가 지금 해제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또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도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이, 그동안에 이제 또 해제돼서 진행되가 있는 곳도 있지만은, 울산은 이제 부산에 비해서는 해제된 곳이 턱도 없습니다. 부산은 이제 전체 면적의, 개발제한구역 전체 면적에 또 약 한 20% 해제됐다 했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5% 정도, 그에 비하면 상당히 4분의 1 정도밖에 해제가 안 됐다는 거지요. 그것도 면적으로 비하면 엄청난 차이죠. 부산 같은 경우는 거의 약 1,500만 평 정도가 이제 해제가 돼가지고, 다음 앞으로도 약 한 500만 평 정도가 해제가 되지 않느냐, 이제 이리 보는데, 그게 이제 거의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제 서부산 쪽이면서도 강서구 쪽이죠.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해제되는 곳이 지금 이제 선바이 지구 같은 곳, 그리고 이제 다운이 지구는 지금 진입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윤리에 이제 농산물 시장이 이제 또 들어오는 지역 있죠. 그리고 장현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해제가 될 것인데, 면적으로 가면은 부산에 비하면 턱도 없습니다. 거의 해봐야 30만 평, 40만 평 이런 정도로 해제되는데, 그럼 과연 이제 그것들도 다 해제가 시키는 데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야기한 모든 지명이 국가사업입니다. 국책사업입니다. 지자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면 나는 과연 개인이 이제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 공식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말 주변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카카오맵 지도를 내놓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렇게 카카오 지도를 보면요. 이렇게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띠를 형성하고 있는 이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이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고, 또 해제될 곳이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는 이 사연리 주변, 그리고 여기 지금 농산물 시장이 있는 지금 현재 울주군 청사가 있는 요 부분, 그렇죠. 요 부분이 또 윤리 농산물 시장이 이쪽으로 오죠. 유련 3지구하고. 그리고 7번 국도가 올라가면서 2회로가 연결되는 요 광장이 생기는 계곡리 있잖아요. 계곡리 쪽에 있는 요 지역,
요 죽전마을하고 계곡마을 이쪽 주변이 이제 또 일반적으로 한번 또 이렇게 앞으로 해제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여기 또 농산물 시장이 오는 지역이죠. 이런 지역이 또 농산물 유엔 3지구가 들어오는 이런 지역 쪽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지역.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뭡니까 지금 여기 장현 산업단지잖아요. 예정대가 있는 곳. 여기 이제 시내 상한 지역 그렇죠. 이런 지역이 또 앞으로 인근 지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북울산역이 창평지구죠. 여기가 또 이제 앞으로 해제될 예정 지역으로 이제 보는데, 자, 그러면은 어디다 그러면 나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만일에 내가 이제 창평지구에 있다, 만일에 시내지구에 있다, 만일에 내가 사연리 쪽에 땅이 있다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이 사연리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만일에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땅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제 요 지역의 땅이 내가 만일 앞으로 수용이 될 것이냐 또 수용이 안 될 것이냐를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만일에 이제 수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땅을 이제 보상을 많이 받도록 연구를 해야 되겠죠. 보상을 많이 받도록.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제 또 거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가치를 이제 대주로 바꿔놓으면 이제 가치가 달라지니까 보상 가격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또 이주권이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건물이 있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이주권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 놓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은 또 이제 제가 그런 여건을 맞추는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마을이 이주권을 가지고 이제 만일에 나중에 건축을 했을 때는 이 마을을 많이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마을을 이제 벗어나지 않는 곳에 기반시설이 여기에 이제 도로 문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데. 기반시설이 갖추고 있는 이런 땅이 만일에 동네 주변이라면은 여기다 건축을 할 수 있으면 건축을 해 놓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면은 이제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산은 특히 또 이제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경지정리되어 있는 이런 곳에는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넓게 분포되어 있는. 여기가 이제 이번에 선바위 지구인데 넓게 분포되어 있는 이런 여러분 이밤 지구 같은 이런 넓게 분포되어 있는 이제 경지 정리되어 있는 이런 땅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여러분들 투자하지 말아라. 예, 이런 거는 농업진흥구역이면서 이런 거 절대 농지인데 이런 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통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데는 이제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산은 이제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산은 이제 등급으로 환경영향평가의 등급으로 1등급, 2등급에서 해제가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은 이제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반시설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 마을이 5호, 10호 이상 되는 곳에 투자를 해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자, 제가 이제 그러면 토지 위험을 보면서 제가 이제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이 과연 어디냐 하는 것을 한번 토지 위험에서 이제 여러분들 제가 한번 챙겨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지금 토지 위험에서는 그것을 이제 아주 쉽게 이제 풀이를 해줍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제 토지 위험 보시면은요, 이렇게, 주소를 이제 하면은 자연녹지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 밑에 보면은 다른 법령이 있는데 이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나오대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민의 건강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을 묶었다. 1971년도에 묶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이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또 보통 보면 토지거래 허가지구 묶으면 토지거래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묶거든요. 그럼 제가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보다는 이렇게 토지 위험 지도를 보면서 개발제한구역이 어떤 식으로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좌측에 보시면은 이렇게 범례가 있는데 이 개발제한구역을 이렇게 한번 눌러보면은 부산 주변에 개발제한구역이 이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강서구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서구 쪽을 한번 보면요.
자, 이렇게 이제 강서구 쪽을 제가 보면은 요렇게 닫아놓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자, 여기서 제가 한번 그 표시를 한번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는데, 원래는 이제 이게 본낙동강이고요. 여기가 이제 선악동강입니다. 이렇게. 선악동강인데. 자, 이리 보시면요. 이제 이게 지금 이제 맹지에 이제 이렇게 국제도시가 이렇게 오션시티까지 해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198만 평. 요게 이제 에코델타시티가 이제 357만 평이 해제됐습니다. 요 부분이 이제 국제 무료도시인데 요게 172만 평이 해제됐습니다. 과거의 전부가 여기가 전부가 이제 김해 평야라고 보시면 되지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해제될 때가 요게 서부산 고속도로가 이렇게 가는 거고요. 요게 이제 위에 위쪽으로 이제 북부산 고속도로가 이렇게 이제 갑니다. 여기서 만나면 진로에서 만나는데, 이제 복합 유통산업단지가 요게 이제 67만 평이 해제 예정입니다. 여기가 이제 요렇게 요 부분이 이제 연구개발 특구가 167만 평이 해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번에 발표된 게 여기 공항이 이제 이게 지금 현재 김해 공항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2 에코델타시티로 320만 평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이 880만 평인데 여기가 이제 요게 국제 자유 물류도시가 이렇게 이제 예정이 되는데, 자, 그러면은 과연 이게 전부가 이렇게 수용돼 가지고 해제되어 버리는데, 이제 그러면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느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는 재척되는 데가 있습니다. 해제가 안 되고 재척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재척되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은 이제 요렇게 여기에 지금 강을 끼고 있는 선악동강을 끼고 있는 이렇게 중림동, 죽동동 이렇게 이제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요런 곳. 예. 재척되는 곳입니다. 자, 이걸 제가 확대를 해서 이제 이렇게를 한번 이야기 드리겠는데, 예, 재척되는 곳이 이제 있습니다. 요렇게. 이런 곳이죠. 요 보면은 이렇게. 자, 여기가 이제 이렇게, 여기가 복합 동단지. 그 다음에 여기가 연구개발 특구. 그러면 요 부분이 이제 제2 에코델타시티. 이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요 부분이 이렇게 해서 880만 평이 또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재척되는 곳입니다. 이게. 요 강변을 따라서. 자, 이런 곳에 투자를 하라는 이 말입니다. 재척되는 곳에. 그 두 번째는 경제 정리되지 않는 곳에 투자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여기 이제 이렇게 위성지도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봐보십시오. 다 이렇게 경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예. 이렇게 이제 경지 정리되어 있는 곳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봐보시면 다 넓게 경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데 투자하지 말아라. 이게 다 수용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뭡니까? 여기서 경지 정리되지 않는 곳. 예. 경지 정리가 되지 않는 곳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예. 중간에 이렇게 이제, 예. 경지 정리되지 않는 강을 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자세히 한번 다시 이제 보면은,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분할도 됩니다. 상대 농지죠. 여기가 이제 200제곱미터 이상만 되면은 분할이 됩니다. 경지 정리된 데는요, 2000제곱미터 이상이 되지 않으면 분할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분할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이 강을 끼고 있는 곳에서 경지 정리되지 않는 곳에 해라. 이제 그리고 이제, 요런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경지 정리되지 않는 곳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농지라도. 이렇게 이제 경지 정리되지 않은 이런 농지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예. 이런 것들, 요 보십시오. 제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 주변에는 보시면요. 이렇게 다 경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에 이렇게 보면은 경지 정리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 여기 이제 도로가 있고, 여기는 다 경지 정리되어 있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비아조라는 것도 들어와 있고, 이제 강을 또 끼고 있고, 이런 수리한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 지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게 5호 이상 있는 곳, 말 주변에다 투자를 해라.
마을 주변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도로가 있는데, 이런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그럼 이 도로 이 주변에 여러분들 이 도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수도, 여기 이제 뭡니까? 이제 오수가, 배수시설, 이제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이제 기반시설이 잘 돼 있는 곳에 가라. 나중에 이주권을 하더라도 이거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제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게 없으면은 이제 이런, 여기 작게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 거 보면 전부 이주권이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이. 이주권으로 다 이제 이렇게 허가를 내가지고 여기 다 짓는 겁니다. 근데 여기 주변에 이제 마을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 이제 첫 번째 우선이거든요. 5호 이상 있는 곳.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뭐 만일에 이제 공인용 사업용 같으면은 이게 도로 기반 시설만 있으면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마을 주변을 떠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을 주변에 가고 경지 정리는 곳에 하지 말고 경지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에 투자를 해라. 이게 이제 정석이다. 저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산에는 가지 말아라. 예, 임야죠. 이런 것들은 등급이 이제 아까 환경영향평가에서 1, 2등급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산 주변에는 들어가지 말아라. 이런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척되는 곳이 있습니다. 제척되는 곳. 이런 곳에서는 이제 잘 보시고, 이제 제척되는 곳을 잘 찾아서 이제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우리가 맹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제척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에코델타시티나 맹지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이런 데가 또 제척되는 곳이 있었지 않습니까? 개발제한구역에. 근데 이게 이제 다 풀려버렸거든요. 그래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요 부분이 이제 에코델타시티가 들어가는 자리고, 요 부분이 이제 뭡니까? 맹지에 이제 이렇게 맹지에 국제 도시가 들어오는 요게 이제 1단계, 요게 2단계거든요. 근데 맹지에 에코델타시티가 들어오는 데에 요 부분이 제척됐죠. 또 맹지에 에코델타시티의 부분에서 요 부분이 제척됐고, 이제 맹지 국제도시가 되면서 이 부분이 제출됐습니다. 제척이. 이거는 결국은 뭐냐? 기존 마을이죠. 기존 마을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 곳. 그러면 이제 이런 데서도 투자를 하더라도요, 이런 데서도 투자를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제가 한번 넓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데도 나중에 투자를 하더라도 이제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서 이제 주변에 이제 이렇게 봐보십시오. 이렇게 되더라도 여기에서 도로가 이리 잘나 있는 곳, 예. 이런 데를 투자를 해야지. 이렇게 도로가 이제 이런 큰 대로변에 이렇게 붙은 곳, 이런 데를 투자를 해야지. 나중에 제척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막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뒤에 이렇게 있는 것 있잖아요. 이런 접근성이 아주 좀 불편한 곳, 이런 곳 있죠. 이런 것은 나중에 내가 그 당시에 투자를 해서 산 금액보다 안 오른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또 안 오른다는 거죠, 금액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을 해보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중에 제척되더라도 이런 곳에서 이제 제척되는 곳에서도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저쪽 이제 좀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한번 올라가 이야기해 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만일에 이게 앞으로 만일에 이제 제척이 되더라도 또 안 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또 제가 여기서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쪽 지역이 제척될 것 같은데, 이쪽 지역이 또 이제 제척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그러면은 여기서도 보시면은 제척될 곳이 이제 요렇게 본다 보면 되거든요. 요렇게요. 요렇게. 앞으로. 이 지역이 이제 요 지역이 이제 국제자유도시, 국제자유도시가 이제 880만 평이 만들어지는 자리에서 제척될 곳이라 봐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도 이 지금 현재 기존 도로에 딱 바로 물고 있다든지, 여러분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딱 반듯하게 도로가 나는 곳에 이런 곳을 투자를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정석이지, 여기서도 막 반듯반듯하게 뒤로 들어가 가지고 있는 곳, 이런 것은 좀 돈을 좀 이렇게 싸다고 무조건 또 이게 투자하는 것도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런 것들을 잘 염두를 해서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좋은 팁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제 시간이 이제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넓게 제가 이야기를 못 드리겠고, 여러분들 이제 하여튼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이주권이 뭐냐. 그러면 개발자구역에서 또 이주권을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주권으로서 이제 대박 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주권의 이제 허와 실에 대해서 또 제가 방송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좋았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의 지인들에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